예, 오늘 여론조사 언박싱은 그 19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자료를 통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. 한국갤럽 자료를 보면은 우선 윤석열 후보가 36.1%, 이재명 후보가 34.9%, 안철수 후보가 13.5%, 심상정 후보가 3.9% 순으로 나타났습니다. 이게 직전 조사였던 2주 전에 비하면 윤 후보는 6.9%포인트 상승했고 이 후보는 2.7%포인트 하락했습니다. 그리고 그 2주 전 6% 이상 상승했던 안 후보는 약간 0.6% 정도 오르면서 상승세가 약간 주춤해졌습니다. 좀 이런 경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, 교수님은? 방금 우리 이성희 기자께서 말씀하셨듯이 통상 역대 선거를 보면 100일 전에 대략 윤곽이 드러나고요. 한 50일 정도 되면 이제 그때 1위를 달렸던 후보가 애 없이 본선에서도 이제 승리를 했었는데, 그래 이전 선거하고는 전혀 다른 양상이 좀 이번에 좀 벌어지는 거죠.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박스권에 갇혀가지고 뭐 거의 움직이지는 않아요. 지금 아마 본인도 답답하고 선대위도 답답할 텐데 여하튼 뭐 큰 호재가 없는 한 지금 계속해서 그런 추세에 머물러 있고요. 윤석열 후보는 이제 많이 떨어졌다가 최근에 다시 지금 반등을 하는 추세고, 또 여기 양강구도를 안철수 후보가 한 15, 오늘 건 보니까 17까지 나왔더라고요. 나왔죠. 그러면서 양강구도를 위협하는 이제 추세가 되면서 이전처럼 이전 방식을 대입을 해서 선거 승리를 점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. 지금 현재 이렇게 혼전세가 벌어지는 것은 가장 큰 원인은 이제 여기 있는 것 같아요.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비호감 선거, 이 다 싫은 거야. 이제 여당 후보도 싫고 야당 후보도 싫고, 그러니까 중도층도 안 움직이고 또 본인들의 또 어떻게 보면은 지지층이라고 해야 되나요? 그 텃밭에도 실은 결속력이 단단하게 지금 다져지지가 않은 거예요. 지금 제가 민주당원이지만은 민주당 후보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고요. 국민의힘 후보 그 지지층이지만은 국민의힘 후보에 대해서 회의감을 갖는 분들이 적지 않은 거죠. 그래서 결국은 중도층도 움직이지 않고 관망세를 지금 계속 하는 거고, 자신들의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데에서도 일부 회의적인 여론이 중복이 되면서 아마 이런 혼전세를 부추기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일단은 첫 번째 안철수 후보,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상한선이 좀 있다. 안철수 후보는 한 15%, 어떤 것은 20%라고 보는데 그 상한선을 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안철수 후보의 상승세가 주춤하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요. 안철수 후보의 또 지지자분들 내부를 보면은 또 어떤 여론조사를 보면은 후보 교체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신 분들 50%가 살짝 넘은 여론조사도 있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좀 기반이 약하다. 약간 뭐라고 해야죠? 조금 말랑한 지지층이다라고 지지층. 할 수 있겠고요. 또 윤석열 후보가 2주 전에 비해서 이재명 후보가 선두에 달리고 있었지만 지금 윤석열 후보가 2030의 지지에 힘입어서 이렇게 이재명 후보를 뛰어넘었는데 당분간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하는 선거가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그 여론조사 다시 보면은 이제 방금 전에 안철수 후보의 한계를 말씀해 주셨는데, 이게 단일 후보로 가면은 오히려 안철수 후보가 야권 단일 후보로 나타나면은 48.1%,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39.6%가 나와가지고 안 후보가 8.5% 포인트가 더 높습니다. 예. 그리고 사실 그렇게 또 이재명 후보랑 비교하면은 안 후보로 가면은 이제 43.6%대 35.7%로 그 오차 범위 바깥으로 벌어지고, 또 윤석열 후보로 가면은 42.5%, 39.3%, 39.0%로 오차 범위 안으로 가거든요. 사실 야권 단일 후보로서의 경쟁력은 안철수가 훨씬 높다. 그렇게 나오는데 사실 그러면 연성 지지율은 별 관계가 없는 거 아닌가요? 근데 일단은 지지율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단일화가 될 건지부터 일단 결론을 내야 될 것 같아요. 근데 단일화 과정이 순탄치 않을 거라고 보고, 물론 안철수 후보로 단일 후보가 되면은 윤석열 지지를 하는 분들의 목적은 정권 교체에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온전히 다 안철수 후보에게 갔다고 보고, 또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들은 제가 약간 말랑한 지지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로 후보가 된다면 이재명 후보에게도 다소 가기 때문에 저렇게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겠는데, 먼저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정말 단일화의 가능성이 있냐,
그 과정이 순탄치 않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제 생각에도 아마 이제 단일화가 큰 변곡점이 될 요인 중에 하나죠. 뭐 TV 토론도 있습니다만 그보다 더 저는 파괴력이 큰 게 이제 단일화라고 보는데 단일화가 상수로 될 수밖에 없는 게 정권 교체 여론이 지금 굉장히 높단 말이죠. 과반 이상인데 그분들의 그 압력 플러스 또 현재 구도상에서 세 명이 독주를 했을 때 절대 이기기 어렵다는 이게 좀 전망적이잖아요. 지배적이잖아요. 그러다 보면은 단일화에 이제 매달릴 수밖에 없는데 아마 단일화를 하게 되면 이제 상대 후보 표도 흡수하는 거고 지지층에 또 일종의 단일화에 따른 그 컨벤션 효과도 분명히 있습니다. 그래서 단일화한 야권에서 만약 단일화를 한다면은 여권은 굉장히 힘든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어요. 그건 이제 여러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뭐 계속해서 확인된 거라서 그 뭐 누구도 부인 못하는 거고 다만 안 됐을 때 이제 그 실패에 따른 또 이제 리스크도 이제 크죠. 그런데 그걸 어떻게 옮겨갈지인데 이번 선거는 특히 선거일 직전까지도 만약에 이제 단일화가 안 되면은 누구의 우위를 확실하게 점치기가 어려운 혼전이 계속될 것 같아요. 한국 갤럽에서 19대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고 난 그 해요. 2017년도 5월 달에 11일 양일간 사후에서 조사한 게 있어요. 언제 후보를 결정했냐고 물어봤는데 32%가 일주일 이내에 후보를 결정했다는 거예요. 그런데 이번 선거는 그때보다 더 지금 판세가 출렁이고 혼전 양상이기 때문에 그런 비율이 더 많아질 거라는 거죠. 그래서 마지막까지 그 변수를 누가 잘 자기 페이스로 끌어오느냐인데 저는 그래서 야권 단일화가 굉장한 상수다. 야권에서는 거기에 그 흥행 요소를 이 사람들이 버릴 수도 없고 가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이제 활용할지 아마 그 고민이 남았을 텐데 아마 그 단일화 경선 룰을 놓고 이제 치열하게 다투겠지만은 단일화는 뭐 갈 것 같습니다. 제가 보기엔. 야권 단일화는 이따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기로 하고 그 여론조사를 다시 보면은 아까 정권 교체 응답이 50몇 %로 36.7% 20% 이상 높습니다. 그렇죠. 그래서 그러한 강력한 정권 교체 그런 요구 목소리가 야권 단일화를 더 압박할 것이다. 그런 관측이 많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 변수 중에 하나로 꼽혔던 게 김건희 씨 7시간 녹취 그렇죠. 프로그램 그 일요일 날 보셨나요? 스트레이트? 예, 저도 직접 봤는데 오히려 뭐 제가 칼럼도 썼습니다만은 오히려 야권에다가 그 김건희 리스크를 털고 가는 판을 MBC가 깔아주지 않았는가 하는 관측들이 좀 많이 있고요. 제가 보기에도 그렇더라고. 기대했던 만큼 뭔가가 좀 강한 게 없고 그냥 일상적인 대화 수준에다가 그 부분 오히려 내가 줄 리가 아닌데 자꾸 그 기자가 그렇게 쓰는데 더 써봐라 그래라. 그러면 저 감옥 갈 일밖에 없다는 식으로 아주 자신 있게 얘기를 하던데 그런 걸로 비춰볼 때 오히려 김건희 리스크는 야권에 좀 도움이 되지 않았는가 그런 분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렇게 보셨어요? 저는 여러 번 봤는데요. 뭐 기대했던 것만큼의 큰 뭐 파급력은 못 느낀 것 같지만은 그 안에서 좀 주의 깊게 본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기자에게 뭐 1억 이야기한 것도 있었고 두 번째는 또 이재명 후보가 되면은 본인에게 뭐 도움이 되겠냐 윤석열 후보가 되면 좋다 뭐 이런 이야기 그 정도를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. 스트레이트가 방송이 금지됐죠. 그렇죠. 이번 주 본인들 할 수가 있었는데 안 본인이 한다고 안 안 한다고 했지. 했죠. 안 한다고 했는데 취소됐죠. 금지가. 예. 취소됐는데 이게 원본 파일을 사실 들어봐야지 그게 소구력이 있을 텐데 너무 짤막짤막하게 방송 시간도 30분 내외였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기대만큼은 그런 효과를 못 본 것 같고 그렇습니다. 그 방송 보면은 약간 부랴부랴 편집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. 이제 법원 결정을 보고 이것 빼라 저것 빼라 하니까 넣었던 거를 다 그냥 빼다 보니까 뭔가 그 뒤를 덜 깐 그런 느낌이 너무 많이 들었었는데 좀 불성실한 것 같아. 왜 나무 방송 한 거 그것도 갖다 쓰는 것도 좀 문제가 있지만은 그랬으면 본인들이 그 후속 취재라든지 보완 취재를 통해서 좀 치밀하게 구성을 했어야 되는데 좀 해성해성하더라고. 그리고 오히려 저는 이제 김건희 그 방송에서
주목하고 지적할 부분은 미투에 대해서 굉장히 좀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있다. 본인이 여성이면서도 뭐 여기서 좀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하여튼 무슨 대가를 안 해주니까 사고가 터진다는 식으로 비유를 했던데 그런 부분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저는 될 것 같아요. 그런 부분을 민주당에서도 공격을 해야 되지 다른 것보다도. 근데 그 인터넷 게시판을 보면 그 부분을 오히려 2030 약간 좀 그쪽은 좋아하는 쪽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. 페미니스트 온앱 그런 걸 좀 싫어했던 친구들은 이런 거 말 뭐 시원하다 약간 그런 반응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. 네. 근데 여성층에서는 분명히 이게 문제가 될 만한 발언이죠. 뭐 보수는 돈을 주기 때문에 미투가 안 터진다. 굉장히 황당한 이야기고 저는 뭐 2030 여성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발언이었다고 생각해요. 예. 근데 이제 일단 갤럽 조사에 따르면은 별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40.8%로 나왔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는 36.4%로 오히려 좀 적게 나왔습니다. 오히려 뭐 팬덤 비슷하게 무슨 뭐 팬클럽도 생기고 그랬더라고요. 그렇죠. 긍정적인 영향이 12.4% 정도 나왔으니까요. 오히려 영향을 안 주거나 뭐 긍정적인 줄 거다. 그게 한 50% 가까이 나온 거죠. 예, 일단 이번 조사는 한국갤럽이 그 17일, 18일 양일간 전국 성인 남녀 1,001명을 대상으로 무선 87.8%, 유선 12.2% 예, 그렇게 진행했습니다. 예,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.